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챙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본격적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사는 지역의 도의원 한 분과 사회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평소에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툭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 그거 예산만 확보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돈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그냥 돈만 있으면 돈만 그냥 던져주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진 않았으리라고 믿지만, 저를 앉혀놓고 면전에 앉혀놓고 초면이었는데 면전에 앉혀놓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간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사회복지는 사실 이제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하면 그 도의원 말씀처럼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이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 미망인이나 전쟁 고아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시설에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분들도 일정한 자격 요건만 충족이 되면 그 시설들을 운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복지는 돈 없고 갈 곳 없고 힘없는 사람들 그냥 물질적으로 지원만 하면 되는 것, 이러한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어떤 특별한 선입관이 생긴 겁니다. 실제적으로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중앙정부든지 개인이든지 어떤 전문적이고 충분히 준비되고 고민되고 연구된 결과물로 사회복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 이 근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가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하실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회복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서 제공되는 서비스다라는 인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서비스를 하다 보니 보다 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각 대학교 그리고 사이버 대학교 등등에서 사회복지 학과가 없는 학교는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회복지학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학문적인 일정한 범위를 이제는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 사회복지는 분명히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복지는 실천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고 반드시 실습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이 학문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참 재미있고 독특한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학문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직분, 사회복지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상당한 수준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계속 자기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이 사회복지직이라는 사회복지 일을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 서적에,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그 사회복지사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부여자, 중개자, 옹호자, 행동가, 중재자, 조정자, 교육가, 또 발의자, 역량 강화자, 코디네이터, 조사자, 집단 촉진자, 대중 홍보인, 이 정도로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 역할 중에 하나가 중재자, 조정자,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잡한 사회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을 제공하는 쪽, 그 자원 서비스를 받는 쪽,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진 집단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의 이해 관계를, 쉽게 말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순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100% 만족은 못하겠으나 가급적 고루 만족시키도록 애쓸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덕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그 역할들에 대해서 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인정받기 위해서 직무표준화를 우리나라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해서 지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루어졌는데, 양날의 검입니다. 사실 직무표준화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측면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표준화된 그 범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것은 한쪽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창조적일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사회복지직의 성격을 한 곳으로 한계를 갖고 그냥 이렇게 딱 어느 일정 정도의 그 범주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복지는 이 학문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 그리고 과학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을 아주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버무려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직업군이자 그만큼 또 고충이 있는 직업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이들 스스로가 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든지, 또 스스로 소진이 된 그 번아웃이라고 하죠. 스스로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려서 소진이 된다든지, 또 이 사회복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발생하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부분들, 즉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이라든지 소진이라든지, 그리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나라가 아직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직의 특성상 겪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 과실이라든지 소진이라든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사회적인 장치들이 이들을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는,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직도 조금 더 한 단계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번아웃, 소진은 자칫 우울증, 그리고 그에 따른 자살로 이루어지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자살 등이 이 소진과 영향이 아주 없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과로와 경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소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매우 시급하다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